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두 번째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네,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책에서도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네, 이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까닭을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가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버드리를 사랑한 죄라고 하는 이야기글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고 어떤지 견주어보고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하는 연합뉴스의 뉴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꼭 보고 오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계속 우승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화면에 나온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서 같이 들어갔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가치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대립을 할 때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교과서 속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리를 사랑한 죄라고 하는 글을 274쪽부터 읽어보고 올 텐데요. 읽으면서 여러분 제목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낱말, 많이 사용되는 낱말은 무엇인지,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동그라미도 쳐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중심 문장에 밑줄도 그어보고요. 무엇보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고 오도록 하십시다. 네, 모두 읽었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아까 말했던 인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그러한 문장의 밑줄을 같이 그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드리를 사랑한 죄라고 하는 제목도 한번 살펴보고요. 아, 여기 등장인물이 버드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버드리를 누가 사랑했을까? 네, 바로 도깨비, 몽당깨비가 사랑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몽당깨비는 어디서 발견되나요? 네, 환경미화원 아저씨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인형미미를 만나서 인형미미와 몽당깨비가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전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몽당깨비가 떠올렸던 곳은요, 샘마을 기아집입니다. 샘마을 기아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면 샘마을에 버드리가 등장합니다. 버드리를 위해서 큰 기아집을 지어 주었고 보니까 버드리랑 같이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버드리에게 관심이 많았구나. 버드리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드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 강한이 마을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엄마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도깨비 샘물을 떠서 갖다 드렸대요. 매일 아침까지. 역을 통해서 버들이라는 아가씨는 굉장히 효심이 강한 아가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친해졌나 봐요. 도깨비란 사실이 참 슬펐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버들이가 고생하는 게 가엾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재주를 부려서 가랑잎으로 돈을 만들어 그리고 돈도 훔쳐서 갖다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버들이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니 파랑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네요. 이 친구는 누구지요? 묘지를 지키는 도깨비불인데 이 도깨비불은 나중에 이 몽당깨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반대를 좀 하는 인물이지요. 어느 날 버들이가 울면서 엄마가 위독하고 그래서 샘물을 좀 더 들이고 싶은데 너무 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샘가 옆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험하다. 그래서 말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기와집을 오두막이 아닌 대골 같은 기와집을 지고 싶어서 튼튼한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대왕님이 알고 통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버들이가 또 부탁을 하죠. 이번에는 샘을 아예 자기 집 뒤쪽으로 샘물을 터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음 쪽 넘어갈게요. 그래서 샘물을 옮겨 주었니? 네,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샘물을 옮겨주게 되지요. 흐르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버들이가 기뻐하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자기도 기뻐했다고 해요. 곧 또 버들이가 뭐라고 했냐면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 나오죠. 자, 말머리와 말피를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집안의 도깨비들이 그걸 먹으러 자, 그 샘물은 도깨비들과 동물들이 먹는 샘물이었죠. 그 샘물 줄기를 바꾸고 나면 얘네들이 화가 나서 이걸 먹으러 올 거야. 그래서 미리 술을 써야 돼. 그래서 정말 이걸 실행에 옮기지요. 자, 샘이 마른 이유를 알아내고 동물과 도깨비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입니다. 대왕님은 불호령을 내리고요. 그런데 그 기아집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버들이가 몽당깨비 말대로 말피를 뿌리고 말머리를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 이 광경을 도깨비들은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왕님에게 잡혀 벌을 받아서 은행나무 구루에 은행나무 뿌리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죠. 1000년 동안이요.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얼마만큼 살다가 나오게 됩니까? 네, 버들이를 사랑한 지가 큰 거야. 그런데 네, 300년 만에 자유가 됐어요. 이유는 은행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자, 우리 버들이를 사랑한 죄 방금 전에 밑줄을 그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어떤지 내용 파악하는 골든벨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학교 학습 과제장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쓰고 선생님이 맞춰주는 답과 같이 비교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네, 버들이, 몽당깨비, 인형 미미, 파랑이, 대왕도깨비 등등이 있었습니다. 2번 문제. 300년 동안 잠자던 도깨비는 어느 나무에 갇혀 있었을까요? 네, 너무 쉽죠? 은행나무 뿌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인공 도깨비가 몽당깨비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대낮이나 위험할 때 몽당 빗자루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버들이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새벽마다 한 일은 네, 도깨비 샘물을 떠다가 드렸어요. 효녀였던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몽당깨비는 재주를 부려 고생하는 버들이에게 무엇으로 돈을 만들어 주었나요? 네, 심지어 돈을 훔쳐다 주기도 했다고 했어요. 네, 정답은 가랑잎입니다. 우리도 이런 재주가 있다면 좋겠네요. 6번입니다. 위독한 버들이의 어머니를 위해 집을 지어 주었지요. 버들이가 그 이후에 몽당깨비에게 또 부탁한 것은
도깨비 샘을 자기 집 뒤쪽으로 뒤란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버들이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샘이 마른 이유를 알고 동물과 도깨비들이 기와집을 찾았으나 건드리지 못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도깨비들이 무서워하는 말피를 뿌려놓고요. 말 머리를 높이 치켜 세워서 배치를 해놨어요. 누가요? 버들이가요. 8번 문제입니다. 몽당깨비가 300년 만에 자유가 된 이유는 네, 좀 허무하지만 없어졌어요. 은행나무가.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버들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이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득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몽당깨비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가장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었죠? 몽당깨비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버들이를 진심으로 대했고 또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믿게 되고 네,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정리 잘 되었나요? 다음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몽당깨비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도깨비 샘물을 뜰어오는 버들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좋아하게 되었다. 몽당깨비는 샘가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 버들이에게 집도 지어주고 샘물이 기와집 뒤란으로 흐르도록 물길도 바꿔주었다. 샘이 마른 까닭을 알게 된 동물과 도깨비들이 기와집에 몰려들었지만 버들이가 준비한 말피와 말머리 때문에 기와집을 건드릴 수 없었다. 네, 다음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대왕 도깨비는 네, 몽당깨비에게 벌을 주었죠. 1000년 동안 은행나무 뿌리에 얽매여 살아라. 그리고 은행나무가 없어지면서 몽당깨비가 300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요. 몽당깨비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미를 만났고 기와집에 찾아가기로 했다. 네, 이런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에도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지요? 네,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제. 네, 가치와 관련이 있는 주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알아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281쪽입니다. 먼저 몽당깨비가 한 말을 살펴볼까요? 버들이는 착한 여자 그럴 리가 없어. 네, 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버들이를 탓하지는 마. 네, 파랑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기와집을 만들어 주려고 돈을 만들고 부자들의 보물도 훔쳤다. 그리고 샘물이 기와집 뒤란으로 흐르도록 해주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몽당깨비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잘 믿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버들이의 말을 살펴보면 위독하신 어머니께 샘물을 좀 더 드리고 싶으니 생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어. 네, 효심이 강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네,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다음 인물의 행동 보겠습니다. 점점 더 샘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고 그래서 결국은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버들이의 가치는 효도를 추구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익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속에 인물이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샘물 기와집으로 옮겨줘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몽당개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여기 나오는 몽당개비처럼 버들이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도깨비와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므로 거절을 했을까요? 네, 도깨비와 동물들의 입장에 보면 몽당개비가 한 일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 다음 내가 버들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생물줄기를 바꾸며 도깨비들이 노여워할 테니 도깨비들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수를 써야겠어. 자, 이 상황이었다면 네, 그대로 실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미안한 일이고 이건 틀린 일이니 어머니가 나을 때까지만 우리 집으로 와서 샘물을 사용해 달라고 다른 방법을 설득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자, 이야기를 바꾸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어 보고요. 네,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요. 다른 가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이야기 릴레이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학습, 네, 보면 학습 과제방 중에 우리 반 과제방 또는 우리 반 학습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버들이를 사랑한 제 이야기 릴레이에서 선생님이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그 밑에 댓글을 달으면서 이야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간단히 이야기를 선생님 이야기에 이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는 거기 위에다가 댓글을 계속 추가해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친구까지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요, 개인 과제방에 올리면 안 되고요. 학습 과제방에 우리 반 과제방 또는 우리 반 학습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그냥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살았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허무한 스토리 말고 네, 전체 관람가에 건전하고 창의적이면서 가치로운 우리 반만의 새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린 이야기들을 다 합쳐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우리 다음 등교일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교과서 지금까지 배운 곳에 메모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동영상 다시 돌려가면서 메모해 주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일에 만납시다. 안녕.